저 여자가 풍수를 안다고? 조선시대 여자라는 이유로 실력을 숨겨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도 평생 찾지 못한 진짜 명당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명당을 탐욕스러운 현감이 차지하고 백성들에게는 흉지를 명당이라 속여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 세상. 그때 정체불명의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과연 이 선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악한 현감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풍수가의 딸이 찾은 진짜 명당.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청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곳에 채령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아버지는 안동 일대에서 손꼽히는 풍수 대가였습니다. 산천의 기운을 읽고 땅의 기륭을 꿰뚫어보는 그의 안목은 신묘했지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채령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채령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풍수를 배웠습니다. 산의 맥을 읽고 물의 흐름을 보며 땅의 기운을 느끼는 법을 익혔지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채령아, 너는 타고난 안목을 가졌다. 내가 평생 찾지 못한 것을 내가 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채령은 자신의 실력을 숨겨야 했습니다. 여자가 풍수를 논한다는 것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채령은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며 바느질과 빨래로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채령은 생계를 위해 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오봉이 운영하는 풍수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봉은 아버지에게 3년 동안 배웠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은 번지르르하게 잘했지요. 채령, 이 서류들 정리해라. 그리고 마루 청소도 하고. 오봉은 채령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채령이 풍수를 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상인이 풍수관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조상님 묘를 옮기려 하는데 명당을 좀 찾아주시오. 오봉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쉬운 일이지요. 제가 직접 명당을 찾아드리겠소. 하지만 오봉은 산에 올라가서도 어디가 명당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채령이 몰래 따라가서 보니 오봉이 고른 자리는 물이 역류하는 흉지였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봉 선생님, 저기는 물길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저쪽 언덕이. 오봉은 채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무슨 풍수를 안다고 짓거리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채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인은 오봉이 가리킨 흉지의 조상 묘를 썼고 석 달 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봄날 채령은 나무를 캐러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채령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채령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새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했고 물줄기는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용맥이 살아 숨쉬는 땅. 채령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집안의 인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채령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땅은 고을 현감의 소유였습니다. 산 전체가 관아의 땅이었지요. 가난한 채령이 어떻게 이 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채령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 안동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민호석.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이었지요. 민호석은 부임하자마자 오봉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봉, 그대가 이 고을에서 풍수에 밝다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오봉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비록 부족하오나 이 고을의 산천지리는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사옵니다. 민호석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게 좋은 제안이 하나 있네. 민호석은 오봉과 은밀히 결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당이라 속이고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우리가 명당이라 하면 그대로 믿을 것이네. 돈을 나눠 갔세. 오봉은 탐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감.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 명당 자리를 분양하신다네. 가난한 농부들과 상인들이 너도 나도 관하로 몰려들었습니다. 채령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감과 오봉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민호석 현감과 오봉의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박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박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 100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가 미천이었지요. 오봉이 박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특별히 좋은 자리를 하나 찾아냈네. 그곳에 조상 묘를 쓰면 자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것이고 3대가 부귀를 누릴 것이네. 박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요, 선생님?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 다만 그 땅값이 100냥일세. 100냥은 박씨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돈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을 믿겠소. 오봉은 박씨를 어느 산자락으로 데려갔습니다. 채령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물이 역류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흉지였습니다. 명당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재앙을 부를 자리였지요. 채령은 달려가 박씨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박서방, 그곳은 안 됩니다. 흉지입니다. 하지만 오봉이 채령을 막아섰습니다. 이것이 감히 어디서 나대느냐? 오봉은 채령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여주제의 풍수를 논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박씨는 오봉만 믿고 채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그 흉지에 조상 묘를 썼습니다. 박씨가 묘를 쓴 지 한 달 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씨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논에는 메뚜기 떼가 들끓었고 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박씨는 오봉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명당이라고 하지 않으셨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 것이오? 오봉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 조상의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네. 내 책임이 아니야. 박씨는 울분을 삼키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령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령은 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었소. 더 이상 묘를 옮길 돈이 없소. 채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실력이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현감과 오봉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의 악행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채령이 풍수관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봉이 채령을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손님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내 주제를 알아야지. 오봉은 채령의 뺨을 때렸습니다. 채령이 바닥에 쓰러지자 오봉은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풍수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르신, 여인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봉은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 말고 물러가시오. 선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희안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풍수를 배우러 이곳에 왔습니다만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처음 보는군요. 오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자라니, 이것은 그저 심부름하는 계집일 뿐이요. 강희안은 체령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신지요? 체령은 강희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안은 체령에게 묻었습니다. 혹시 아가씨도 풍수를 아십니까? 체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강희안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가씨의 눈빛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며칠 후 민호석 현감은 더 큰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이씨 성을 가진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한양과 안동을 오가며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조상묘를 명당에 쓰고 싶어 했지요. 민호석은 이 상인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서방, 내가 특별히 최고의 명당 자리를 하나 알고 있네. 하지만 값이 500냥일세. 500냥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대감, 그 땅을 먼저 보아도 되겠습니까? 민호석은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현감인데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이 상인이 머뭇거리자 민호석은 화를 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관할을 무시하느냐? 당장 돈을 내든지 아니면 옥에 가두겠다. 결국 이 상인은 협박에 못 이겨 500냥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호석이 준 땅은 바위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이 상인이 항의하러 오자 민호석은 차용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수결이 찍혀 있지 않느냐? 이미 계약은 끝났다. 이 상인은 억울해서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현감나리가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감의 권력이 두려웠으니까요. 민호석과 오봉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체령은 이들의 비리를 목격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오봉이 체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체령, 내 아버지가 남긴 풍수 비서가 있다고 들었다. 그것을 내게 넘겨라. 체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에는 평생의 풍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령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지요. 그건 드릴 수 없습니다. 오봉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관아에 고발하겠다. 여주제의 풍수를 논했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체령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체령은 아버지의 비서를 마루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봉은 체령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령은 간신히 책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오봉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령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강희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군요. 체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희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체령은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는 누구일까요? 왜 자꾸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 할까요? 며칠 후 강희안이 다시 체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산길에서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아가씨는 진짜 명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채령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강희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가씨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가씨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봉이 손님들을 속일 때 아가씨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지요. 채령은 침묵했습니다. 강희안이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가씨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가씨를 도우려 왔습니다. 채령은 강희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강희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희안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고을의 악한 자들이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으려면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령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선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채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오봉과 현감의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강희안의 정체는 사실 암행어사였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안동 고을 현감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강희안을 비밀리에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강희안은 선비로 위장하여 안동에 들어왔고 며칠 동안 현감과 오봉의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희안은 채령을 발견했습니다. 채령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봉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채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그녀는 분명히 풍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강희안은 채령을 조심스럽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강희안은 채령과 함께 산을 걷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기 저 언덕을 보십시오. 저곳이 명당일까요? 흉지일까요? 채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저곳은 물길이 끊겨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흉지입니다. 강희안은 감탄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가씨는 진짜 풍수를 아시는군요. 채령은 당황했습니다. 강희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단순한 선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지요. 저는 반드시 이 고을의 악인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채령은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을 믿겠습니다. 강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채령은 강희안과 비밀리에 만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채령은 오봉의 서재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채령은 용기를 냈습니다. 서재 구석에서 채령은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채령은 경악했습니다. 오봉이 현감과 함께 속여서 판 땅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판 흉지, 이 상인에게 판 황무지,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절벽을 명당이라 속여 판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봉이 작성한 거짓 감정서였습니다. 이 땅은 용맥이 흐르는 최고의 명당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3대가 부귀를 누릴 것이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채령은 강희안을 만나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희안은 장부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가씨. 잘하셨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증언도 필요합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강희아는 채령의 실력을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희아는 채령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가씨, 제가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5개의 산자락 중에서 어느 곳이 명당이고 어느 곳이 흉지인지 맞춰보십시오. 채령은 천천히 각 산자락을 살폈습니다. 산세를 보고 물길을 따라가고 바람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역류하니 흉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세차니 역시 흉지입니다. 세 번째는 바위가 많아 기운이 막혔으니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그나마 괜찮으나 명당까지는 아닙니다. 5번째가 진짜 명당입니다. 용맥이 흐르고 물이 감싸며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강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정확했습니다. 강희아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진짜 풍수 대가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아버지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령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께 한참 못 미칩니다. 강희아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재능은 숨겨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채령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희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령과 강희아는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은 매일 저녁 마을 뒷산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가씨, 우리는 현감이 숨겨둔 진짜 명당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백성들에게는 흉지를 팔고 자신은 좋은 땅을 독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마을 뒷산에서 명당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곳이 현감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강희아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곳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채령은 강희안을 그 명당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희안은 그곳을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명당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3대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바로 그 땅입니다. 강희안은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채령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강희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채령도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과 다른 어떤 남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채령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채령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강희안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다는 것을.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는 일을 끝내야 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지요. 강희안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가씨. 채령은 현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채령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감 민호석은 매달 보름날 밤 혼자 어디론가 몰래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강희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비님, 다음 보름날 밤에 현감을 따라가 봅시다.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채령과 강희안은 조용히 현감을 미행했습니다. 현감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채령이 발견한 그 명당 자리였습니다. 현감은 그곳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명당이다. 내 조상 묘를 여기에 쓰면 내 자손들이 3대 동안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다. 채령과 강희안은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흉지를 팔아넘기고 나는 이 명당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하! 채령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강희안이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현감이 돌아간 후 채령과 강희안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명당을 이용하면 현감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강희안과 채령은 밤중에 현감의 서재에 침입했습니다. 강희안은 무술 실력이 있었기에 조용히 담을 넘고 창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 채령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채령은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가 있었습니다. 강희안이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은 현감의 비리 장부입니다. 장부에는 현감이 백성들에게 판 땅의 목록, 받은 돈의 액수, 오봉과 나눈 금액 등이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은 흉지이나 명당이라 속여서 팔았음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채령은 경악했습니다. 저들은 고의로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강희안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서재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현감의 하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아가씨, 빨리 나가야 합니다. 강희안은 채령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감의 하인들이 서재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열린 서랍과 사라진 장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감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서재에 침입했느냐? 현감은 즉시 오봉을 불렀습니다. 오봉, 이것은 내 짓이 아니겠지? 오봉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소인은 절대 아니옵니다, 대감. 현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봉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것이냐? 혹시 채령이라는 계집이 아니겠느냐? 오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채령 말입니까? 그 계집이 그럴 배짱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채령을 잡아오너라. 오봉은 하인들을 데리고 채령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채령은 집에 있었습니다. 오봉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채령, 내가 대감의 장부를 훔쳤지? 채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봉은 채령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부는 이미 강희안에게 넘겼으니까요. 오봉은 분을 사기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 강희안이 채령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위험합니다. 잠시 몸을 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망가면 의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강희안은 걱정스러웠지만 채령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강희안과 채령은 본격적으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조용한 산속에서 만났습니다.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현감의 욕심을 이용합시다. 그에게 최고의 명당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명당 말씀이신가요? 강희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가짜 명당입니다. 아가씨가 직접 풍수 지도를 그려서 현감을 유인하는 것이지요. 채령은 이해했습니다. 그곳에 현감을 유인한 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희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현감의 악행을 폭로하고 백성들을 모아 증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채령은 곧바로 풍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는 왕씨 문중의 최고 명당, 이곳에 묘를 쓰면 왕이 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채령은 일부러 오봉 앞에서 그 지도를 흘렸습니다. 오봉은 지도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오봉은 즉시 현감에게 달려갔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채령이 엄청난 명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감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디냐? 당장 가보자.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령과 강희안은 함께 산을 오르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강희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채령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강희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일이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채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살겠지요. 강희안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가씨의 재능이 세상에 묻히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채령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풍수를 논하는 것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가치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채령은 강희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강희안의 정체를 모르는 채령은 그저 그를 선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강희안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선비님은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저는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령은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희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존경합니다. 아가씨의 지혜, 용기, 그리고 선한 마음을 존경합니다. 채령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희안은 계속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저는 아가씨에게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채령은 당황했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희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아실 것입니다. 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선비는 대체 누구일까요? 강희안은 부드럽게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채령은 강희안의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강희안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두 사람은 바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내일 무사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강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아가씨.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강희안은 비밀리에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박씨, 이상인, 그리고 현감에게 속아 재산을 잃은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현감의 악행을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현감과 오봉은 채령이 흘린 가짜 지도를 보고 흥분했습니다. 왕이 날 명당이라니. 이것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현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다음 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령은 밤새 아버지의 비서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채령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백성을 속이고 풍수를 더럽힌 저 악인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채령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안도 자신의 방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패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희안은 마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채령 아가씨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겠다. 강희안의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결전 전야였습니다. 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강희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채령을 생각했습니다. 채령 아가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일 당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버지의 비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오봉이 작성한 거짓 감정서와 현감의 비리 장부도 챙겼습니다. 강희안은 마패를 품속 깊이 넣고 백성들에게 모일 장소를 알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채령과 강희안은 산기슭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강희안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가씨를 지킬 것입니다. 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현감 민호석과 오봉은 채령이 흘린 가짜 명당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감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왜 여기 모여 있는 것이냐? 오봉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감. 그때 강희안이 나타났습니다. 현감 날이 잘 오셨습니다. 현감은 강희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찮은 선비 주제에 어디서 나대느냐? 강희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희안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리의 악행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현감은 화를 냈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관아를 모욕하느냐? 그때 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감은 채령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채령이라는 계집이로구나. 내가 이 일을 꾸민 것이냐? 채령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리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감은 분노했습니다. 여주제의 감히. 당장 이것을 옥에 가두어라. 하지만 백성들이 채령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채령 아가씨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현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강희안이 말했습니다. 현감날이 이제 당신의 악행을 밝힐 때입니다. 강희안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현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오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오셨다. 채령도 깜짝 놀라 강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선비가 암행어사였다니. 강희안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감 민호석, 내가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밝히겠다. 현감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강희아는 비리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백성들에게 흉지를 명당이라 속여 판 기록이 아니냐? 현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희아는 계속했습니다. 박 씨에게 100냥을 받고 흉지를 팔았고 이 상인에게는 500냥을 받고 황무지를 팔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백성을 속여 수천 냥을 챙겼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악한 현감을 처벌하라. 채령은 강희안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현감은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장부는 위조된 것입니다. 강희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조라고? 그렇다면 내 수결이 찍힌 이 문서는 무엇이냐? 현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봉도 변명했습니다. 저는 현감 나리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강희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때 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채령은 품에서 오봉의 거짓 감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오봉이 작성한 감정서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용맥이 흐르는 최고의 명당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물이 역류하는 흉지입니다. 백성들은 채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채령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풍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봉이 백성들에게 판 땅이 모두 흉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감은 비웃었습니다. 여주제에 무슨 풍수를 안다고 짓거리느냐? 강희안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이분은 진짜 풍수 대가이시다. 채령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현감나리께서 백성들에게 판 땅이 진짜 명당인지 아니면 흉지인지 밝히겠습니다. 채령은 백성들을 이끌고 현감이 판 땅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박 씨가 산 땅이었습니다. 채령은 그 땅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줄기가 산을 등지고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흉지입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채령은 두 번째 땅으로 갔습니다. 이 상인이 산 땅이었지요. 이곳은 바위가 많아 기운이 막혔습니다. 땅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흉지입니다. 이 상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후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계속해서 여러 땅을 살폈습니다. 모두 흉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채령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진짜 풍수를 아는구나. 채령은 마지막으로 현감이 숨겨둔 진짜 명당 자리로 갔습니다. 채령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반면 이곳은 용맥이 살아 숨쉬고 물이 부드럽게 감싸며 바람이 온화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명당입니다.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채령은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감나리 당신은 백성들에게는 흉지를 팔고 이 명당은 혼자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령 아가씨 훌륭합니다. 현감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오봉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사나리. 하지만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전 재산 100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상인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500냥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들이 차례로 나서며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저는 200냥을 잃었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저는 논이 황폐해졌습니다. 강희안은 모든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현감 민호석, 내가 저지른 죄는 명백하다.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갈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현감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희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다. 오봉도 애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현감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채령이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오봉, 당신은 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풍수를 악용하여 백성을 속였습니다. 당신의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오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저들을 처벌하라. 강희안은 위엄있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감 민호석은 파직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그리고 변방으로 유배 보낸다. 현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희안은 계속했습니다. 오봉은 곤장 50대에 처하고 영구히 풍수업을 금지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유배형에 처한다. 오봉은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희안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현감과 오봉이 갈취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박 씨는 100냥을, 이 상인은 500냥을 돌려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사나리 만세. 강희안은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현감이 숨겨둔 진짜 명당 자리는 백성들을 위한 서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곳에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현감과 오봉은 관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강희안은 채령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수고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채령은 강희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며칠 후 강희안은 채령을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채령의 실력이 조정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조 임금이 채령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채령이라는 여인이냐? 채령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영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암행어사 강희안이 그대의 실력을 극찬했다. 여자로서 풍수에 밝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채령은 감격했습니다. 영조는 말했습니다. 짐은 그대를 왕실 풍수 고문으로 임명하노라. 여자라도 재주가 있으면 쓰는 것이 나라의 도리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놀랐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뜻이었으니까요. 채령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황공무지하옵니다, 전하. 영조는 덧붙였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도 훌륭한 풍수가였다 들었다. 이에 아버지에게 정삼품 벼슬을 추증하노라. 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궁궐을 나온 후 강희안이 채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대감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채령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사나리 놀리지 마십시오. 강희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희안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채령 아가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사나리. 석 달 후 한양에서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채령과 강희안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식에는 안동의 백성들도 참석했습니다. 박씨, 이상인, 그리고 채령에게 도움받은 수십 명의 백성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채령 아가씨 축하합니다.
채령은 행복했습니다. 혼례 후 채령은 조선 최초의 여성 풍수 대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채령의 자문을 구했고 채령은 백성들을 위해 좋은 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강희안도 암행어사로서 계속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봄 채령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총명했습니다. 채령은 아이를 안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채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안이 채령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령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자라도 재주가 있으면 쓰는 것이 나라의 도리다. 채령이 깨트린 편견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그 명당 자리에는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채령과 강희안은 늙어서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재주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선한 자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풍수가의 딸 채령이 찾은 진짜 명당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